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합당 승부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사실부터 정리를 좀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 의견을 묻고자 한다.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와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연계해 배수진을 친 건데요. 안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합에 대한 당원의 찬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겠다. 신속한 통합 작업 후 새로운 당의 성공과 새로운 인물 수혈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당원 투표에서 통합 반대가 많은 경우엔 대표직을 사퇴하면 물론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네. 네, 안 대표가 이런 승부수를 던진 것은 지난 19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 당원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원외 인사와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통합 찬성 여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네. 안 대표는 내가 만난 당원 지지자의 목소리들은 지금까지의 울타리를 과감히 뛰어넘어 중도개혁 세력을 결집하고 새로운 도전의 길로 나아가라는 명령이었다며 이제는 당내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이날 회견은 이날 오후에, 20일 오후에 통합 반대파, 주로 이제 호남 중진 의원들이죠. 통합 반대파의 요청으로 소집된 의원총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건데요. 안철수 대표는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정치 이득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호남 중진 의원들의 탈당 등 대호 이탈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통합 반대에 앞장섰던 호남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서 일부 중진은 근거를 알 수 없는 호남 여론을 앞세워서 통합 반대 대표 재신임을 요구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절박한 뜻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을 하면서 우리 당이 구태정치와 결발하고 통합의 길, 미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당원의 지지가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 반대파 의원들을 구태정치로 규정을 하면서 사실상 이 강력한 통합,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일단 이런 선언으로 인해서 향후 일정은 어떻게 좀 예상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 대표 쪽은 12월 31일까지 전당원 투표 완료 그리고 1월 전당대회 통합 의결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21일 오후에 전당원 투표 안건을 의결하는 당무위원회를 연뒤, 그러니까 오늘 오후죠. 해당 안건이 통과하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등을 활용해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찬성이 많이 나오면 1월 중에 전당대회를 열어 통합을 의결하겠다는 게 안 대표 쪽의 구상입니다. 네, 완전한 속도전인데요. 일단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일단 좀 안철수 대표가 이런 승부수를 던진 이유는 어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저희가 계속 최근에 여의도 동물원에서 분석해온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과 이 국민의당의 통합이 가능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왔잖아요. 그 맥락과 어떻게 좀 닿아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이 통합 반대파 의원들의 좀 저항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느냐를 놓고 사실은 분석이 쉽게 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네. 이렇게는 안 합니다. 보통.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국민의당 의원들이 40명이고 네. 바른정당은 이제 10명밖에 안 남았는데 네. 더 큰 정당이랑 통합하려면은 오히려 이렇게 이 정당이 깨지고 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네. 이게 작은 정당이랑 통합하는 건데 이게 당이 깨지고 이렇게 다수의 의원들을 버리고 가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은 행보가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있고 해서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더 이렇게 분석이 더 지배적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승부수를 던졌어요. 네. 이제는 이렇게 했으면은 가부간의 결단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내년 초에는 연말 지나서 내년 초에는 어떻게 되는지 결단이 나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기존 정치 문법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보통. 네. 근데 아무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쪽 얘기는 이런 얘기죠. 지금 예를 들면 지방선거를 할 것인데 지방선거를 하면 망한다. 지방선거에서 무조건 망한다. 못 이긴다. 아무것도 못 이긴다. 네. 전남지사를 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냐. 네. 없다 의미가. 지방선거를 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럼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지방선거를 망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민주당하고의 통합이다. 민주당으로 호남들이 딸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볼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2022년 대선에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안철수 대표가 뭐 경선할 겁니까? 그러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민주당이랑 포지션이 상당 부분 겹치는 어떤 당의 대표로서 대선을 치를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예, 뭔가 반대 포지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대 포지션에 있을 경우에 보수 후보로 나서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난 대선에서 증명이 됐어요, 일부. 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게 낫다 이거는 계산한 거죠. 그 계산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걸 가기 위한 최적의 이제 타이밍은 언제냐? 지금이다 지금. 네. 지금 해서 지방선거 전에 다 치러놓고 지방선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성과가 있겠어요? 성과는 뭐 잘 없을 것인데 그러나 뭐 모르죠. 아무튼 성과가 없으면 또 성과가 없나 보다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정계 개편을 딱 이제 금을 그어놓고 호남들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신 분들은 뭐 민주당 가시고 나는 이제 바른정당 유승민과 함께 보수로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러기 위한 기회는 지금이다. 네. 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과연 네.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네.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네. 호남 쪽이라고 하는 쪽, 전남지사 뭐 이런 쪽밖에 없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두고 네. 좀 수도권으로 확장하는 모양새를 가는 게 국민의당으로서는 더 나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바른정당이랑 무조건 통합한다고 해서 뭔가 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그 지방선거하고는 별로 그렇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없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호남도 국민의당을 유지된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이 있다는 것 외에는 호남에서 비교 우위가 지금 없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의당 호남 사람들에게 국민의당의 효용이라는 것은 민주당을 압박하는 수단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못할 것 같아서 사실 국민의당 키워준 면이 있다고요. 네. 근데 이미 정권 교체는 됐고 민주당이 잘해주지 않습니까 호남에. 네, 네. 그러니까는 뭐 사실 국민의당은 효용이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볼 때 호남의 목매 갖고는 뭐 앞으로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건데 호남의 목매 갖고는 답이 없죠. 그럼 떠나야죠. 네. 호남을 떠나고서 영남에 이제 그 박근혜 정권에 등을 돌린 기존의 이제 보수층, 중도 보수층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자칭 합리적 보수층. 앞으로 지금이야 문재인 정권이 인기가 높고 하지만 앞으로 영원히 인기가 높을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정치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지율이라든지. 그 통치가 그렇죠. 네. 요감 먹는 통치가 어디 있습니까? 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반대급부를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이제 기반은 수도권이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수도권에서 예를 들면 기초의원들 확보하고 그 기초의원 확보하고 이제 일부 기초단체장 이런 것들을 바른정당과 합체를 해가지고 확보를 한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방선거는 넘기고 그러면 뭐 지방선거에서 뭐 어쨌든 통합된 당도 패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패배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 보자. 이제 이런 그림이 있고 이게 가능성이 클 것 같진 않지만 광역지자체장 차원에서 선거연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서울시장 안철수 나가고 경기도지사 남경필 나가고 그다음에 그 인천은 유정복 나가고 유정복은 자유한국당이죠. 네. 이렇게 해서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 안철수, 유승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이렇게 하는 무언가의 선거연합 구도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자유한국당이란 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철수 네. 대표는 죽어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래도 그 선거연합이 이루어지려면은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경우의 수는 명시적으로 우리가 손을 잡고 한번 야권 연대로 돌파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심전심 연대죠. 네. 그래갖고 나는 그냥 서울시장 나가는 것이고 경기도지사는 남경필이 나가는 것이고 남경필이 소속이 어딜지 모르지만 네. 그리고 인천은 그냥 우리가 낼 사람이 없어 안 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뭐 이심전심해서 자연스럽게 선거연합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자유한국당이 안철수랑 그렇죠. 그 바른정당 쪽을 어떻게든 그렇죠. 좀 배려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얘기가 뭐냐면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를 누가 나오냐는 거죠. 그럼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네, 네, 네.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도 이심전심 낼 사람이 없어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서울시장을 지금 홍준표 대표가 내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홍정욱 전 의원이라고들 하죠. 네. 헤럴드 언론사를 네. 경영하시는 우리 칠막 칠장인가요? 칠장, 네. 네, 칠막 칠장인지 칠칠막장인지 아무튼 뭐 그건데 그냥 얼굴 잘생기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네. 그게 뭐 되겠어요 그게? 네. 제가 뭐 상식적으로 볼 때 뭐 그게 뭐 파괴력 있는 카드입니까? 네, 아니죠. 네, 안 땡기잖아요 그냥 들어도. 네.
저도 나름 서울 사람입니다. 뭐 수원 사람이지만 예, 저 서울에 좀 살았습니다. 그래도. 네. 님은 운동권이니까 안 땡기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얼굴 잘생기고 뭐 이미지 좋으니까 예. 그래도 정작 출마를 선언하면 인기가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오세훈도 또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있는데 네. 무슨 뭡니까 뭐 박영선도 있고 네. 민병두도 있고 그다음에 여차 뭐 추미애 대표도 나갈 수도 있다고들 언론은 떠들고 네. 아니면 뭐 임종석 차출론까지 있고 별 얘기 다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무적에 또 박원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박원순 시장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홍정욱 갖다 놓는다고 그게 뭐 게임이 되는 거냐 나는 그게 잘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고 근데 그게 좀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박원순 시장도 벌써 3선째 도전인 네. 거고 만약에 한다면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출범 초기에서 인기는 많긴 하지만 네. 지방선거라는 게 어쨌든 좀 약간 견제 심리도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좀 매력적인 인물이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나온다면 네. 또 모르죠. 박빙으로 승부가 될지. 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성이 또 홍씨여가지고 홍씨들은 좀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자유한국당도 뭐 경선 같은 거 할 거예요. 네. 경선이 뭐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또 서울시장 나온다고 하는 사람 중에 아주 중요하신 분이 류여애 씨 아닙니까? 네. 류여애 최고예요. 서울시장 나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네. 그 홍준표 대표가 네가 무슨 서울시장이냐 이래가지고 짓밟고 이래갖고 슬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막 울고 네. 우는 거 막 생방송하고 막. 서울시장 나가서 떨어지고 그 파워를 가지고 차기 총선에서 이혜훈 지역구에서 서초갑인가요? 이혜훈 지역구에서 붙어보겠다는 게 류여의 야심인데 네. 그 당협위원장 잘라버려가지고 네. 당무감사 해가지고 당협위원장을 쭉 물갈이하면서 홍준표 생각은 홍준표 시대를 만들 거야라는 꿈이고 그것을 뒤에서 지켜보는 김무성 입장은 홍준표가 날아가면 저건 더 내 거야 뭐 이런 거고 네, 네. 그렇게 해서 류여애가 날아가는 상황인데 뭐 서울시장 경선에 도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도전할 수도 있겠죠? 나경원도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나경원 나오겠죠? 네. 그게 뭐 되겠어요, 경선이 그게? 웃길 거 아닙니까? 홍정욱이 거기 서갖고 뭐 되겠어요, 얘기가? 과거에 그 새누리당 시절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네. 김황식 전 총리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그 사람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미지 괜찮단 말이에요. 네. 호남 출신이고. 잘 해가지고, 경선해가지고 한번 키워봅시다. 개박살 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잘 안 돼요, 얘기가. 그럼 홍정욱 비슷하지 않을까?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이제 김황식은 대중적 인기가 원체 없는 인물이고 네. 그냥 원체 공무원들에게만 신화적인 인물이지만 네. 홍정욱은 또 모릅니다. 예, 그래요? 예, 좀 나름 대중적인 그 인기가 좀 있는 인물이어서 제가 77 막장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이제 앞서서 내세우게 되면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저는 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선거야 당연히 어떻게 될지 네, 모르죠. 네. 그래서 네. 저는 좀 약간 좀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홍정욱은 두렵다. 네, 네. 네. 음. 그리고 홍정욱 카드가 있다고 하는데 네. 뭐 경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그 홍정욱이라는 사람이 야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쉽지 않잖아요. 어쨌든 네. 쉽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홍정욱이 뭐 신승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쉽지 않은 선거에 굳이 나와가지고 뭐 똥물 뒤집어 쓸 것이냐. 아직도 박근혜 정권에 대한 기억이 사람들한테 있는데 아주 강하죠. 네. 그걸 뒤집어 쓰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올 거냐? 네. 모르죠, 이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또 네. 민주당 지지율은 거의 뭐 5, 60%에 이르고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거의 70%를 넘는 네. 거의 80%에 육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지지율이 물론 내년 6월까지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네. 그래도 아직까지 이 지지율이 갑자기 뭐 한 40% 폭락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내년 네. 6월까지 그죠? 그렇죠. 이어진다면은 네.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그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는 건 네, 민주당 사실인데 싹쓸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한두 군데 정도 네. 수도권에서는 조금 한두 군데는 좀 위기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홍정욱 아저씨도 뭐 정치권을 떠난 인물 아닙니까? 네. 그러면 복귀할 때 꼭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라는 법 있습니까? 그렇죠. 네네. 예를 들면 안철수가 안 나오고 바른정당 국민의당 연합에서 홍정욱이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뭐 그러니까는 이게 장담 못해요. 네,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누가 나올지. 뭐 그렇다고 황교안이 나올 겁니까? 황교안이 나오면 이깁니까? 안 되잖아요, 얘기가. 성공한대 동문회에서 네. 황교안을 자랑스러운 선교인으로 선정해서 네. 지금 네. 황교안이 막 뭐 엄청 살다 보면은 선정할 수도 있죠. 뭐 그 전에 다 그런 사람들 선정했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얘기.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는 누가 나옵니까?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나올 사람 잘 없죠. 누가 나옵니까? 그나마 얘기 나오는 게 원희룡이에요. 네. 아니 원희룡이란다. 저기 원유철이에요. 네, 원유철. 네. 되겠어요? 잡혀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지금. 뭐 이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남경필이 있어갖고 애매하잖아요. 좀 네. 나오기가 누가. 그러니까 사실 경기도지사하고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이 낼 수 있는 카드가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서울과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가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나올 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제일 어디로 달려갑니까? 영남으로 달려가고. 네. 그 영남 중에서도 경북도지사랑 대구시장만 박터지죠. 네. 그런 거기는 상황이죠. 뭐 깃발만 꽂으면 되니까. 네, 되는 대로 가겠다 최소한. 네. 어디 지금 어디 서울이나 뭐 경기도나 이런 데 나가갖고 이미 인천시장 열심히 하고 있는 유정복이라면 모르겠는데 유정복은 뭐 하겠다고 하니까 나머지 쉽게 할 수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2심 전심 선거연합이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든 작동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네. 뭐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네네. 근데 그런 충분히 그림을- 가능성은 있다. 네, 그런 그림이 만약 그려지면 지금이야 박근혜 정권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해갖고 자유한국당에 대한 뭐 일방적인 이런 인간 쓰레기들아 뭐 이런 정서가 강하지만 2022년에 뭐 어떨지 누가 합니까? 네. 2022년에 보수 단일 후보로 경쟁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네. 안철수, 유승민, 뭐 그때 홍준표일지 누굴지 모르지만 뭐 그쪽에 누구 이렇게 해서 경쟁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네.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 만하다라는 게 안철수의 생각이겠죠. 네네. 일단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의 생각에 대해서 그 국민의당 내부에 있는 통합 반대파들, 즉 호남 중진 의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게 거셉니다. 어떤 내용들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반대파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전당원 투표 전당대회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중입니다. 네. 이들은 이날 의총에서 국민의당 당원 당규상 합당은 전당대회 의결 사항이다.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당원 투표 저지에 나서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들은 안 대표가 통합 찬반과 대표 재신임을 연계하면서 당원 여론조사에 불과한 전당원 투표가 전당대회보다 더 중요한 통합 결정 수단이 됐다면서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천정배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부스러기와 합치는 것뿐 아니라 적폐 세력의 빅텐트 통합으로 투항하는 것은 우리의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네, 당 내부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거쳐 전당대회까지 진행될 경우 전대 의결을 막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 대표가 사실상 호남 중진 의원들에게 거치 판단을 요구하고 호남 의원들은 안 대표는 사퇴하고 탈당해서 합당을 추진하라고 맞서면서 양쪽이 결별 수순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국민의당이 불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네. 가능성이 높을까요? 불이 되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의 승부수라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분리하겠다는 거죠.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얘기가 이제 여기도 뭐 나왔는데 전당대회 의결 사항이다, 전당원 투표를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수순을 안철수 대표 측은 거치겠다는 거죠. 당원 투표를 하고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이 나오든지 뭐 간신히 찬성이 나오든지 어쨌든 찬성인 거는 뭐 기정사실이다. 네. 그러고 찬성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전당대회 또 하겠다. 네네. 그 전당대회에서 최종 의결하면 그거 뭐 합당하는 것이다. 신설 합당하든지 합당하는 것이다. 이제 이 그림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이게 돌아가느냐, 돌아갈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네. 박지원 의원이 이 통합 반대파인데 그저께인지 어저께부터 미친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뉴스룸에도 나오고 네. 오늘 아침에 뭐 김어준 뉴스공장에도 나오고 네. 온갖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철수 인간 쓰레기예요, 거의. 네. 그 표현은. 근데 그 얘기의 배경,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 잘 들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당무위원회는 당원파기 때문에 당원 투표안 통과될 것이다. 네. 그리고 당원 투표하면 대개 국민의당의 일반 당원으로 가입한 상당수 당원들은 안철수 대표의 어떤 지지자들이기 때문에 찬성이 높을 것이다. 가결될 네. 것이다. 그리고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라는 게 이제 그들은 우리는 뭐 과거에 대의원이라고도 하고 대표 당원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대표 당원들이 각 지역위원회에서 오는 거예요. 각 당협에서 오는 거예요. 네. 각 당협에서 쭉 오는데 그 당협이 예를 들면 호남에 현역 의원이 있으니까 현역 의원에 가까운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입니다. 나머지 지역들 현역 의원이 없는 데는 원외위원장들이에요. 네네네. 원외위원장들이 사실상 대표 당원을 전당대회에 파견하는 형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원외위원장들은 되게 안철수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전당대회가 성사될 경우에 그 뭐 대표 당원의 뭐 3분의 1이 와야 된다나 뭐 그렇대요. 뭐 수가 엄청 많아요, 그게. 네. 박지원 주장은 못 온다. 그게 성사가 안 된다. 네. 근데 원외위원장들이 길을 쓰고 버스 태워 보내면 되는 거죠, 성사가. 될 수 있죠. 네. 되는 것이고 전당대회가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통합안은 가결되는 거죠. 네. 네. 그러게 그 박지원 얘기대로 하면 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통합이. 근데 박지원은 왜냐하면 어쨌든 안철수 대표가 네. 그렇게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네. 당선이 된 것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선이 된 네. 거기 때문에 네. 아직 그렇게 당선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진짜 오히려 박지원 전 대표의 말대로 하면
안철수 대표의 방안이 성공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네. 그죠? 근데 제가 또 이런 분야의 전문가 아닙니까? 네. 당을 쪼개고 붙이고 뭐 회의를 한 해 만에 뭐 네, 네. 결정을 했네 안 했네. 자, 박지원이 뭐라고 하냐면 전당대회는 개최가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당대회는 개최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박지원 얘기대로 하면은 전당대회는 개최가 되고 의결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박지원은 전당대회 개최가 안 될 거래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물리적으로 맞겠다. 네, 전당대회 개최가 안 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전당대회가 아니라 개싸움장이 된다는 것이죠.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상돈 의원이 편파 진행을 막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의장 불신임하고 교체한다 그러고 교체를 하니 많이 붙들고선 과거에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백바지 난닝구 사건도 있잖아요. 네. 옵니다. 올라와서 막 옷 벗고 어떻게 만든 당인데 뭐 김대중 전 대통령님 하면서 뭐 아수라장이 됩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의장을 바꿨네 안 바꿨네 하면서 망치 3번 두드리고 결정이 됐네 안 됐네 이게 법적 효력이 있네 없네 네가 잘못했네 나가네 마네 된지 안 된지 몰라요 아무도. 네. 네. 제가 아주 잘합니다 그 상황을. 네, 네. 전문가입니다 그것에 네. 대해서. 그러면 서로 이것은 결정됐다 안 됐다를 얘기하면서 우격다짐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안철수 대표 측이 다수기 때문에 우격다짐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여러분. 된 것이고 통합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 저 국회의원들 적폐 세력입니다. 적폐 세력이라고 안 하겠구나. 구태 정치입니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통합을 작업을 막 합니다. 그러면은 호남 기반으로 한 통합 반대 국회의원들은 막 들어 눕고 이런 악랄한 히틀러야 안틀러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교섭단체 구성을 하죠. 작년 그 총선 때 네. 그때 이제 공천 관련해서 네.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국민의당에 망치 도끼 나오고 망치 도끼 나오고 네. 그 사태가 또 재발되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교섭단체 구성을 해갖고는 교섭단체가 우리가 있다. 너네 바른정당이랑 해가지고 뭐 몇 석이나 건졌냐. 물론 거기도 양쪽이 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상상 가능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러면서 이제 분당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그림인 거지. 되긴 됩니다. 뭔가가.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론조사 했을 때 바른정당이랑 국민의당 통합해갖고 시너지 효과가 나갖고 뭐 20%가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개판 속에서 창당이 되면은 지지율이 그 정도 나올까요? 떨어지겠죠. 네, 그걸 몰라요. 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통합을 절차적으로 막을 수 없는 그림일지 모르지만 개판은 만들 수 있다. 안 되게는 할 수 있다. 너네 앞으로의 너의 생각대로 일이 안 돌아가게 할 수는 있다. 우리는 국회의원이다. 네. 우리는 조직도 있고 힘도 있고 교섭단체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2020년까지는 적어도 우리는 뭐가 있는 것이다. 너네는 그게 없는 거다. 이걸 갖고 가겠다. 네. 화해강의 다리 폭파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화해강의 다리를 폭파시키는데 몇십 억을 몇 초에 예고업을 폭파시키느냐. 저는 거의 이것은 뭐 예고된 수순이라고까지 봅니다. 네.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 20%까지 나와서 이제 한국당이랑 비등비등한 뭐 대결을 펼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것 같은데 근데 또 보면은 그렇게 통합된 당에서 누가 대표로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네. 안철수보다는 또 유승민이 한 2배쯤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군요. 네. 안철수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네. 괜찮아요. 백이종군 하고 유승민 대표 하시고 그렇죠. 대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지방선거 네. 망하고 네. 유승민 책임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오히려 지금 지방선거에서 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간판으로 유승민을 내세워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묻기에는 더 나을 수 있죠. 그 상황이 지금 이제 호시탐탐 또 김성태 얼굴 쳐다보고 있는 남경필, 김세연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도 달렸어요. 그렇죠. 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얼마나 노력합니까? 지금 뭐 홍준표 대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대법원에서 이제 뭐 내일 나옵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는데 네. 그게 뭐 아직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파기환송이 될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뭐 이걸 듣는 시점에서 이미 결론이 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홍준표가 무너지면 그 전까지는 홍준표가 무너졌으니까 이제 친박의 세상이냐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홍준표 무너지면 김성태 세상이에요. 네. 김무성과 김성태 세상이 올 텐데 네. 김무성은 지금 어쨌든 2선에 있으니까 네. 김성태가 앞장서서 네. 상황을 이끌어 가겠죠. 그럼 김성태가 주도권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그러면 김성태 품에 안길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지금 네. 오히려 홍준표 때문에 남경필이 못 간단 말이에요. 네. 홍준표와 남경필이 사이가 안 좋고 홍준표가 그러는데 남경필 같은 스타일이 어떻게 또 가갖고 시너지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근데 홍준표가 사라지고 김성태라는 이런
김성태 체제가 등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각오도 남죠.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그러면 유승민 체제라는 게 그 안철수와 유승민이 합당한 어떤 당에서 유승민 기득권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 거냐. 그 계속 유실되는 것이지 기득권 유지 안 된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어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당장 유승민이 대표이네요 하는 여론조사에 안철수 쪽은 일일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여론조사는 또 뭐 앞으로 계속 바뀔 수 있는 상황인 거고, 하여튼 앞으로 정치적 변곡점들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에 대한 판결, 그리고 뭐 여러 또 이 국민의당의 통합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또 이 정말 박지원 의원이 말한 대로 깽판은 쳐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흥미롭게 관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과가 있겠어요? 성과는 뭐 잘 없을 것인데 그러나 뭐 모르죠. 아무튼 성과가 없으면 또 성과가 없나 보다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정계 개편을 딱 이제 금을 그어놓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신 분들은 뭐 민주당 가시고 나는 이제 바른정당 유승민과 함께 보수로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러기 위한 기회는 지금이다. 네. 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과연 네.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네.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네. 호남 쪽이라고 하는 쪽, 전남지사 뭐 이런 쪽밖에 없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두고 네. 좀 수도권으로 확장하는 모양새를 가는 게 국민의당으로서는 더 나았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바른정당이랑 무조건 통합한다고 해서 뭔가 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그 지방선거하고는 별로 그렇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 없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호남도 국민의당을 유지된다 하더라도 현역 의원이 있다는 거 외에는 호남에서 비교 우위가 지금 없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호남 사람들에게 국민의당의 효용이라는 것은 민주당을 압박하는 수단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못할 것 같아서 사실 국민의당 키워주는 면이 있다고요. 네. 근데 이미 정권 교체는 됐고 민주당이 잘해주지 않습니까? 호남에. 네. 그러니까는 뭐 사실 국민의당은 효용이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볼 때 호남의 목매 갖고는 뭐 앞으로 상황이 변하지 않을 건데 호남의 목매 갖고는 답이 없죠. 그럼 떠나야죠. 네. 호남을 떠나고서 영남에 이제 그 박근혜 정권에 등을 돌린 기존의 이제 보수층, 중도 보수층,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자칭 합리적 보수층. 앞으로 지금이야 문재인 정권이 인기가 높고.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합당 승부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사실부터 정리를 좀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대표 직위와 권한을 모두 걸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 의견을 묻고자 한다. 통합에 대한 찬반으로 당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와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연계해 배수진을 친 건데요. 안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합에 대한 당원의 찬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통합 절차를 밟겠다. 신속한 통합 작업 후 새로운 당의 성공과 새로운 인물 수혈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당원 투표에서 통합 반대가 많은 경우엔 대표직을 사퇴함은 물론 그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네. 네, 안 대표가 이런 승부수를 던진 것은 지난 19일까지 전국 주요 지역 당원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원외 인사와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통합 찬성 여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네. 안 대표는 내가 만난 당원 지지자의 목소리들은 지금까지의 울타리를 과감히 뛰어넘어 중도개혁 세력을 결집하고 새로운 도전의 길로 나아가라는 명령이었다며 이제는 당내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이날 회견은 이날 오후에, 20일 오후에 통합 반대파, 주로 이제 호남 중진 의원들이죠. 통합 반대파의 요청으로 소집된 의원총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안철수 대표는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정치 이득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 호남 중진 의원들의 탈당 등 대호 이탈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통합 반대에 앞장섰던 호남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서 일부 중진은 근거를 알 수 없는 호남 여론을 앞세워서 통합 반대도 가능하겠지만 네. 이게 작은 정당이랑 통합하는 건데 이게 당이 깨지고 이렇게 다수의 의원들을 버리고 가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은 행보가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있고 해서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더 이렇게 분석이 더 지배적이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승부수를 던졌어요. 네, 이제는 이렇게 했으면은 가부간의 결단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내년 초에는 연말 지나서 내년 초에는 어떻게 되는지 결단이 나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기존 정치 문법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보통. 네. 근데 아무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쪽 얘기는 이런 얘기죠. 지금 예를 들면 지방선거를 할 것인데 지방선거를 하면 망한다. 지방선거에서 무조건 망한다. 못 이긴다. 아무것도 못 이긴다. 네. 전남지사를 건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냐? 네. 없다 의미가. 지방선거는 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럼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지방선거를 망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민주당하고의 통합이다. 민주당으로 호남들이 딸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볼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2022년 대선에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안철수 대표가 뭐 경선할 겁니까? 그러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민주당이랑 포지션이 상당 부분 겹치는 어떤 당의 대표로서 대선을 치를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예, 뭔가 반대 포지션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대 포지션에 있을 경우에 보수 후보로 나서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난 대선에서 증명이 됐어요, 일부. 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게 낫다 이거는 계산한 거죠. 그 계산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걸 가기 위한 최적의 이제 타이밍은 언제냐? 지금이다 지금. 네. 지금 해서 지방선거 전에 다 치러놓고 지방선거는 뭐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영원히 인기가 높을 수는 없어요. 네, 그거는 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정치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지율이라든지. 그 통치가 그렇죠. 네. 요감 먹는 통치가 어디 있습니까?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 그 반대급부를 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이제 기반은 수도권이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수도권에서 예를 들면 기초의원들 확보하고 그 기초의원 확보하고 이제 일부 기초단체장 이런 것들을 바른정당과 합체를 해가지고 확보를 한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방선거는 넘기고 그러면 뭐 지방선거에서 뭐 어쨌든 통합된 당도 패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왜 패배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적당히 넘어가 보자. 이제 이런 그림이 있고 이게 가능성이 클 것 같진 않지만 광역지자체장 차원에서 선거연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서울시장 안철수 나가고 경기도지사 남경필 나가고 그다음에 그 인천은 유정복 나가고 유정복은 자유한국당이죠. 네. 이렇게 해서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 안철수, 유승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이렇게 하는 무언가의 선거연합 구도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자유한국당이란 건만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철수 네. 대표는 죽어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래도 그 선거연합이 이루어지려면은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경우의 수는 명시적으로 우리가 손을 잡고 한번 야권 연대로 돌파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심전심 연대죠. 네. 그래서 나는 그냥 서울시장 나가는 것이고 경기도지사는 남경필이 나가는 것이고 남경필이 소속이 어딜지 모르지만 네. 그리고 인천은 그냥 우리가 낼 사람이 없어 안 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게 뭐 이심전심해서 자연스럽게 선거연합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고. 네, 대표 재신임을 요구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절박한 뜻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을 하면서 우리 당이 구태정치와 결별하고 통합의 길, 미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당원의 지지가 절실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 반대파 의원들을 구태정치로 규정을 하면서 사실상 이 강력한 통합,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일단 이런 선언으로 인해서 향후 일정은 어떻게 좀 예상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 대표 쪽은 12월 31일까지 전당원 투표 완료 그리고 1월 전당대회 통합 의결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21일 오후에 전당원 투표 안건을 의결하는 당무위원회를 연뒤, 그러니까 오늘 오후죠. 해당 안건이 통과하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등을 활용해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찬성이 많이 나오면 1월 중에 전당대회를 열어 통합을 의결하겠다는 게 안 대표 쪽의 구상입니다. 네, 완전한 속도전인데요. 일단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일단 좀 안철수 대표가 이런 승부수를 던진 이유는 어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게 저희가 계속 최근에 여의도 동물원에서 분석해온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과 이 국민의당의 통합이 가능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왔잖아요. 그 맥락과 어떻게 좀 닿아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듣고 이 통합 반대파 의원들의 좀 저항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느냐를 놓고 사실은 분석이 쉽게 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네. 이렇게는 안 합니다. 보통.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국민의당 의원들이 40명이고 네. 바른정당은 이제 10명밖에 안 남았는데 네. 더 큰 정당이랑 통합하려면은 오히려 이렇게 이 정당이 깨지고 가는 것